Bonjour et bienvenue sur mon YouTube onespanfrench.com. 안녕하세요, 니콜라입니다. 오늘은 몇몇 구독자님께서 요청해 주신 조건법에 대한 강좌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도 뒤져보고 했었는데 사실 조건법 강좌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실 조건법이라는 게 굉장히 프랑스어는 방대하거든요. 다뤄야 될 양도 방대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한 번에 이 조건법의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과 적어도 몇 차례 이상 이 내용을 가지고 수업하면서 여러분도 쉽게 조건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랑스어에서 조건법이라는 거는 영어의 가정법과 상당히 유사해요. 물론 깊게 들어가면 용법이라든지 그게 의미하는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조건법은 어떤 상황을 가정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사용합니다. 조건법은 프랑스어로 le conditionnel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공손한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완곡하게 어떤 소망을 나타낼 때, 또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의 상황에서,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나 또는 가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간접화법에서 시제일치, 영어에서 말하면 시제일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과거에서 본 미래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실 말로만 설명드리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뒷부분에서 각각 이런 상황에서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그런 용법들을 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제가 문법 강좌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우리는 보통 파란색 룰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법칙을 외우고 그걸 머릿속에 넣는데 끝나는데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usage, 그래서 용법이거든요. 이 용법을 모르면 아무리 룰을 잘 알고 있어도 소용없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마 중학교 때 영어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아마 이 공식은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 기억하시나요? 아마 이렇게 외우셨을 것 같아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 자, 이렇게 하면 가정법 과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어떤 상황에서 가정법 과거형을 사용해야 되는지 제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도 가끔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인 예로 한번 이런 문장을 예를 들어 볼게요. I will help you. I would help you. 둘 다 우리말로 해석하게 되면 음, 내가 도울게 라고 해석하게 되는데요. 네, 혹시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문장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사실 I would help you는 가정법에서 나온 문장인데요. 보통 가정법은 조건법처럼 우리가 아까 말했었던 조건법처럼 어떤 가정의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따라야지만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도와줄 수 없다라는 것을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가정법을 가르칠 때는 심지어는 가정법은 약간 립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용법을 정확하게 모르면 아무리 법칙을 외우고 머릿속에 넣어도 소용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문법 내용을 다룰 때는 어떤 법칙도 중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법칙이 사용되는지 그런 유시지에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건법의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몇 가지 용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일단 조건법 현재는 영어로 얘기하면 가정법 과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프랑스어에서는 조건법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영어에서는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아시죠? if절에서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그냥 조건법 현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조건법 현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몇 가지 시제가 있어요. 일단은 단순 미래형의 어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반과거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강좌는 요 밑에 더보기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조건법 현재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단순 미래의 어간 플러스 반과거 어미. 그렇기 때문에 이 반과거 어미랑 단순 미래형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시다면 조건법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법 현재의 형태는 어떻게 생겼는지 요 밑에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일 때는 각각 에, 이용, 이에, 에. 자, 이렇게 어미가 이런 형태로 끝나는데요. 요 앞에다가 어떤 걸 붙여야 되냐면 미래형 어간을 붙여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엠의 동사의 미래형 어간은 엠에 이렇게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에흐 발음을 발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1인칭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aimerais, tu aimerais, il aimerait, nous aimerions, vous aimeriez, ils aimeraient. 이 마지막에 에흐 발음이 나는 게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이 발음을 통해서도 이게 조건법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형을 공부하셨던 분이라면 미래형하고 조건법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조금 중간 부분에 그 미래형과 조건법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볼게요. 동사 피니 동사 여간은 피니르 에흐 발음 역시 해줘야 되는데요. 어간은 동사 원형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부터요. Je finirai, tu finirais, il finirait, nous finirions, vous finiriez, il finirait. 다시 한번 Je finirai, tu finirais, il finirait, nous finirions, vous finiriez, il finirait.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동사 vouloir, 영어의 want에 해당되는 동사인데요. 미래형 어간이 조금 특이해요. voudre, 이렇게 끝나는데요.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미래형 어간이 동사 원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동사들이 또 대부분 자주 사용하는 동사들이기 때문에 제가 후에 그 부분에 대한 강조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인칭부터 Je voudrais, tu voudrais, il voudrait, nous voudrions, vous voudriez, il voudrait. 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Je voudrais, tu voudrais, il voudrait, nous voudrions, vous voudriez, il voudrait. 자, 동사 faire의 예시인데요. 미래형 어간은 FER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je ferai, tu ferais, il ferait, nous ferions, vous feriez, il ferait. 자, 미래형을 공부하셨던 분은 미래형과 조건법이 살짝 헷갈리실 텐데요.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인칭 단수일 때 철자가 약간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다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미래형 그리고 나서 조건법 현재형을 번갈아 가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e finirai, je finirai. Tu finiras, tu finirais. Il finira, il finirait. Nous finirons, nous finirions. Vous finirez, vous finiriez. Ils finiront, ils finiraient. 자, 사실은 앞에 배웠었던 이 법칙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usage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법을 사용하는지 이것을 아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법칙은 지금 당장 머릿속에 다 안 들어오더라도 어떤 경우에 조건법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런 경우를 많이 연습해 두면 실제 생활에서 이런 조건법 문장이 더 입에서 튀어나오기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경우에 과연 이런 조건법을 사용하는지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전체 다 다루진 않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다뤄볼 텐데요. 첫 번째는 공손한 요청, 그리고 완곡하게 소망을 표시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 Je voudrais vous demander quelque chose. 이때 voudrais 같은 경우에는 vouloir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I would like to, 그러니까 I want 보다 조금 더 공손하게 뭔가 표현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어요, 할게요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요 라고 약간 말끝을 흐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프랑스인들도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그 가르칠 때 je veux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je voudrais 이런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말끝에 s'il vous plaît 붙이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Je voudrais vous demander quelque chose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 가서 뭔가 주문을 할 때도 이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Je voudrais un café s'il vous plaît. 자, 아마 거기서 일하시는 분한테 Je veux un café라고 이야기하면 표정이 조금 안 좋아지실 수도 있어요. 공손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Je voudrais un café 그리고 마지막에 s'il vous plaît까지 더하면 완벽하게 뭔가를 부탁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I'd like a coffee please 이런 의미 정도가 될 거예요. 아무래도 will 사용하는 것보다는 would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배운 적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예문인데요. Est-ce que je pourrais parler à Monsieur Teo Kim? Est-ce que je pourrais parler à Monsieur Teo Kim? 이때 Teo Kim 할 때 Teo가 사실은 제 영어식 이름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해서 아쉬를 빼고 그냥 Teo라고 아이들은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요. 태호 씨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ould를 사용해서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Could I talk to Mr. Teo Kim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아요. Est-ce que je pourrais parler à Monsieur Teo Kim? Est-ce que je pourrais parler? 이때 pourrait가 바로 pouvoir 동사 can에 해당되는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입니다. 두 번째 예인데요. 가정의 상황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가정법 과거형과 비슷한 경우인데요. 중요한 거는 영어의 if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똑같이 프랑스의 C절에서는 동사의 반과거형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Si vous gagnez le gros lot gros lot라고 얘기하면 1등, 복권에서 1등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gagner는 gagner 동사의 반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si vous gagnez le gros lot
que feriez-vous? 이때 ferier가 바로 faire 동사의 무엇인가를 하다라는 뜻을 가진 faire 동사의 조건법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Si vous gagnez le gros lot, que feriez-vous? 이때 gagner가 반과거형, ferier가 조건법 현재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사실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많이 말씀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Si vous gagnez le gros lot, que feriez-vous? Si vous gagnez le gros lot, que feriez-vous?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뭘 하시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고요.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If you won the lottery,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lottery, what would you do?의 의미가 되겠죠. 이때 won이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을 사용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웠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Si je gagnais le gros lot, je ferais le tour du monde. 이때 gagner가 동사 gagner 동사의 반과거형입니다. 그래서 si je gagnais le gros lot, 제가 만약에 1등에 당첨되면 je ferais 할 거예요. le tour du monde. 세계 일주를 할 거예요. 이때 feraire가 바로 조건법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1등이 당첨되면 세계 일주 하겠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f I won lottery, I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Même si je mourais maintenant, je n'aurais aucun regret. Même si je mourais maintenant, je n'aurais aucun regret. 이때 même si라고 si 앞에 mem을 붙이면 영어의 even if랑 뜻이 똑같아요. 그래서 설령 내가 무엇 한다 할지라도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설령 내가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je n'aurais aucun regret. 어떠한 후회도 없어. 어떠한 후회도 없을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 C절에는 역시 반과거형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주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절에는 조건법 현재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auraire는 동사 avoir의 조건법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후회도 갖지 않을 거야.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even if I died now, I wouldn't have any regret. 그래서 프랑스어로는 même si je mourais maintenant, je n'aurais aucun regret. 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나중에 다시 강좌 올릴 때 조건법 2강, 3강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연속해서 올리기보다는 아마 다른 강좌를 올리고 나서 제가 이 강의가 더 준비가 되면 조건법 강좌를 이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 보니. Au revoir.